안녕하세요. 아빌딩입니다. 앞으로 매주 빌딩 관련한 기사를 가지고 요점만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는 개발 호재, 부동산 정책, 금리, 여러 부동산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기사들을 매주 보시면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돌아가는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시려는 분들 또는 매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빌딩 공부 많이 하셔서 꼭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고요. 판교에 빈 사무실이 없다. IT 이커머스 업체 북저. 그러니까 현재 지금 판교에 공실이 없다고 합니다. 판교에 빈 사무실이 사라지면서 인근에 있는 분당, 강남, 여의도까지 현재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IT 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무 공간을 확대하고 신규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오피스 임대 수요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오피스 공실률이 0%를 기록했다. 빈 사무실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지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요. 판교랑 강남, 여의도 지역은 지금 공실률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근마켓은 올해 5월 서울 서초구 강남 교보타워로 사옥을 이전했고 부동산 플랫폼 에이블리드도 같은 건물의 둥지를 틀었다. 크래프톤과 스마일 게이트는 판교를 떠나 역삼동 센터필드와 오렌지 플래닛 등 테란노에 자리를 잡았다. 또 올해 초 대형 빌딩 신규 공급과 리모델링 등으로 공실률이 5%까지 올랐던 강남권도 2분기 공실률이 2.8% 내려갔고 거의 한 50% 가까이 공실률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또 코로나 악재로 작년 3분기 공실률이 14.5%까지 치솟았던 여의도도 8.6%로 오피스에도 임차인들이 쏙쏙 들어오는 상황이다. 여의도가 8.6%면은요, 코로나 전에도 한 10%가 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현재 8.6%로 많이 줄었습니다. 자, 강남은 3% 미만으로 공실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자, 이 표는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뽑아온 건데 지금 요게 강남권역입니다. GBD고 그리고 요게 도심권역 평균이죠. 그리고 이 여의도인데요. 자, 여의도가 2021년 1분기에서 2분기에 이렇게 내려왔죠. 자, 강남도 1분기에서 2분기에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 공실률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클래시스 1250억 원의 역삼 안제타워 매입. 이 클래시스라는 회사는 피부 미용 상장 회사인데요. 그 역삼역 쪽에 1250억 원의 건물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매입 금액은 1250억 원으로 내년 1월 28일에 잔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요. 대지가 200평이고 건물이 2900평, 2003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20층에 지하 5층이고요. 평당 6억 2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역삼역에 있는데, 자, 역삼역 초역세권이죠. 현재 이 건물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내년 1월 28일 날 잔금하고 클래시스에서 사옥으로 들어올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점포 줄이는 은행권 유휴 부동산 매각 속소. 현재 은행에서는요, 영업을 하다가 현재 문을 닫은 그 은행들을요, 현재 매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자, 이런 데서 거의 한 600억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내놔도 잘 매각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3-4번씩 유찰이 된 다음에 매각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휴 부동산 매각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은행 영업 환경의 변화가 주된 이유다. 전 은행이 디지털 금융 바람을 타고 비대면 서비스에 올인하는 가운데 영업자금은 점점 줄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지금 현재 디지털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1층에는 또 워낙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2층 또 5, 6층으로 이렇게 은행들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은행은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 남대문 AK타워로 본사 이전. 삼부토건은 9월 30일부로 남대문 인근에 위치한 AK타워 태계리 67로 본사로 이전했다. 기존 사업가는 도보 2분 거리다. 이 삼부토건은요, 그 1세대 건설 회사입니다. 현재 상장 회사이기도 하는데요. 회사를 이전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고요. 삼부 빌딩은 삼부토건이 소유하다 2014년 660억 원의 삼익 악기로 넘어갔다. 이후 올해 2월 이지스 자산이 1100억 원에 다시 사들였다. 이 이지스 자산은 그 삼성 자산운용사입니다. 이지스 자산은 삼부 빌딩을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남대문 쪽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모텔이나 호텔 이런 숙박 시설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이지자산에서 이거를 매입해 갖고 숙박 시설로 개발할 예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매각 추진 LG 가산 A 연구소 개발 방향은, 자, 지금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LG 가산 연구소 건물이 있는데요. LG에서 이 연구소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지금 본격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위치는 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자, 이게 건물이요. 대지가 한 3,2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17,000평입니다. 8층에서 지하 4층 규모고 2004년도인데요. 현재 매각가는 1,400에서 1,600원 정도로 이제 거론하고 있고요. 그래서 LG전자가 전에는 이제 계열사 통해서 자산 매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외국 전문 업체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니까 공개 매각으로 최고가를 노리겠다는 의지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GL산업개발 종로 돈이문 재개발 사업 본격화. 이 종로 돈이문은 서대문역 앞에 있습니다. 현재 1280억 대출 약정까지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자, GL산업개발이 서울 종로구 돈이문 제2 재정비 촉진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건축 계획을 통해 보았을 때 오피스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자, 위치를 보시면 서대문역에서 바로 초유 역세권 대로변입니다. 자, 요 땅인데요. 자, 여기를 이제 오피스로 아마 지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 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다. 그러면 이 주변이 또 앞으로 많이 또 좋아지겠죠. 남대문 쪽방촌 사라지고 22층 최신 빌딩이 들어선다. 올해 초에 이런 쪽방촌, 자, 이런 곳을 재개발해서 뭐 청년주택이나 공공 재개발로 많이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물로 들어설 예정이고, 자,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이 22층 높이의 최신 빌딩으로 변신한다. 남대문은 5가 580번지인데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서울역 역사 앞이고요. 맞은편 남대문 경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곳인데, 자, 요쪽입니다. 여기가 2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에 있고, 자, 여기가 이제 동자동 쪽방촌인데 여기도 공공 재개발로 지정이 되었죠. 여기도 공공 재개발로 개발될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거지를 마련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자,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고 다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해 우선 이주시키고 이후 철거와 공사를 시공하는 서이주 서수남 방식의 이주 대책을 도입했다. 네, 뭐 이건 뭐 잘한 일이네요. 그분들을 또 거주하는 곳을 옮겨줘야지 이분들이 또 나가서 또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요, 해외 대체 투자 재시동 거는 기관들. 현재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해외로 이제 기관들이 해외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해외 투자 대체 투자에 손 놓다시피 했던 국내 자산 운용사가 연이어 대체 투자, 다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대체 투자자들을 위한 출자할 기간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펀드 규모는 3천 원대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펀드는 유럽 주요 도시의 핵심 지역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 투자 방식으로는 연 4, 5%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투자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회사는 이 영국 프루덴셜 생명 계열 부동산 투자 회사인 M&G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규모가 5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에 이제 서울 종로 센트로폴리스 빌딩을 인수한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센트로폴리스 빌딩이 어떤 곳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강역. 자, 바로 요거 건물인데요. 땅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건물 한번 볼까요? 네, 딱 봐도 한 수천억에서 뭐 조 단위가 넘어갈 그럴 건물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매입했던 회사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삼색 오프라인 마트 전략. 우리나라의 3대 대형 마트이죠. 이 대형 마트들이 코로나 백신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오프라인 사업에 신규 출점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도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반격에 나서고 있다. 자, 롯데마트는 2023년까지 20개 이상의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마트는요. 자, 트레이더스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마트는 올해 15곳 점포를 대상으로 새 단장에 들어간다. 자, 홈플러스는요. 온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고객들이 찾고 싶은 오프라인 매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경기 부천 상동점과 인천 남동구 간석점 등 4개 점포에 현대 자동차 캐스퍼 쇼룸을 입점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체험과 경험을 중시하는 유통 채널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년 역사 힐튼 호텔 1조 원에 팔린다. 복합 시설로 재탄생. 아마 이제 힐튼 호텔이 이 코로나 영향으로 좀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홍제동의 힐튼 호텔도 그랜드 스위스 호텔로 바뀌었죠, 이름이. 자, 이지스 자산운용이 남산에 자리한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을 1조 원 규모에 인수한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이제 삼성 자산운용인데요. 이 호텔을 인수해서 이제 새롭게 고급 호텔로 다시 짓는다는 방침이고, 또 나머지 시설에는 오피스와 소매 시설 등 복합 시설이 들어설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자, 싱가포르 국부펀드 계열 리츠 여주 물류센터에 1,350억 원의 매입. 그러니까 싱가포르 부동산 리츠 회사에서 이 여주 물류센터에 있는 건물을 1,350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걸 매입을 했을까요? 연 4.2%의 수익률이 예상되며, 이 물류센터는 현재 한국 대형 온라인 패션 업체와 물류회사에 의해 100% 임대되어 있으며, 자, 그러니까 수익률이 무려 4.2%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또한 100% 임대가 되고, 또한 성장 가능성을 받겠죠. 자, 한국이 전 세계 전자상 거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 중 하나로 2025년까지 연 2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축구장 23배 허브터미널에 롯데 수건 풀었다. 그러니까 롯데에서요, 물류센터를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요, 진천의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개발할 물류센터가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12시간 기준 처리 물량이 180만 박스라고 하고요. 축구장 23개 규모입니다. 아시아 최대 최첨단 물류센터라고 하네요. 롯데그룹이 3,400원을 투입해 지었다고 하고요. 회사 관계자는 진천 물류센터는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이라며 롯데글로벌 로지스뿐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의 온라인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로 인해 온오프 라인을 이제 잡겠다는 겁니다. 롯데는 진천 메가허브 터미널 완공을 계기로 진검승부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니까 쿠팡이랑 네이버랑 경쟁을 하겠다 이거죠. 그동안 소비자에게 배송되기까지 5번 하차하던 것을요, 앞으로 3번을 하차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의 정중앙에 있어 새벽 3시 이전 주문까지는 당일 배송을 중남부권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물류센터 기사가 또 나왔죠. 물류센터 거래 올해 4조 돌파 전망 역대 최대. 코로나19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물류센터 투자도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로 물류센터의 임대료가 오르자 새로운 투자처로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수도권에서만 물류센터 거래 규모가 최고인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 성장한 것이 손에 꼽힌다. 지난 2017년 9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61조 1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이런 물류센터까지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또 물류센터의 성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성장을 하면 이 데이터 센터도 같이 성장을 하죠. 데이터 센터 신사업에 힘주는 GS건설, 운영자회사 DC브릿지 설립. 자, 건설사들이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산업 성장에 발맞춰 신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온라인 시장에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사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단순 데이터 센터 시공을 넘어 개발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하나금융 통합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대구은행, 네이버 등 모두 9건의 데이터 센터 건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9월 안양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에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안양의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공사비로 2,674억 원의 규모다. 오는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